자, 어제 장중에 환율이 1,400원에 도달하면서요, 당국이 긴급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어제 1,400원이 뚫혀가지고 한참 더 올라갔을 거예요. 당분간 정부가 살을 걸고 환율 방어에 나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금리는 안 내려오고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변심을 했다. 금리를 내릴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돌아서 버렸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파월이 입장을 바꾸어서 금리가 이런 상태로는 내리지 못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의 이 변심한 매파 발언,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 한때 5%가 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가 내려올 거라는 그런 기대는 이제 물 건너 가버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파월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해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이렇게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고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공포, 또 달러 강세,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금리에 불이 붙어버려서 국채 10년물이 4.6%가 돌파했고, 자, 그러면서 미국의 정시, 한국의 정시가 지금 환율이 또 한국의 국채 금리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코스피가 어제 이어 오늘도 지금 하락 중에 있어요. 중동 위기, 그리고 미국의 지금 금리가 내려가지 못할 거다. 인플레가 지속될 거다. 그러면서 강달러 분위기가 계속되니까 이 두 가지 더블 펀치를 맞고 한국의 원화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시아 통화 중에서 한국 원화가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락폭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일본의 엔화도 내려갔는데 한국 원화가 더 내려가서 이제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걸 일본 여행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PF 내수 부진이 지금 총선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더불어서 더 심화되고 있으면서 외화로 이 부채가 지금 244조 정도 되는데 이게 큰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와 채권값이 동시에 지금 하락을 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는 외부적인 문제는 외부적 요인이 지나가고 나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제 금감원은 부동산 PF 손실이 13조가 된다라는 나이스 신용평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과장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PF 사업장에 경공매가 행해졌을 때 가능한 가정수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 중 당장 부실화되지 않은 것을 이 손실로 몰아가는 극단적인 가정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부동산의 이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브릿지론이나 PF에 문제가 된 것들이 이 금감원의 희망처럼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한국 내부의 PF도 문제지만은 진짜 아픈 것은요, 34개월째 치솟고 있는 밥값, 즉 인플레로 이 밥값이 치솟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는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인해서 이 내수를 줄이면서 특히 외식 같은 불급한 부분에서는 대체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 빙하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달 시장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지금 플랫폼에 소속이 되고, 플랫폼에 소속이 되니까 처음에는 매출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을 더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고, 이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값이 15,000원이 되니까
구내식당, 기사식당 등 싼데 사람이 몰리고, 자, 이 일반적인 물품 구매도 창고형 할인몰, 뜨리몰 등에만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중국판 저가 플랫폼들이 1조가 넘는 매출을 기대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자, 그 속에서 자영업자, 즉 식당 등의 급속한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와중에 물가 인상으로 커피 원두 가격이 인상되면서 커피점이 하루에 34개씩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점도 한 달에 1000개, 집 소개하는 부동산도 한 달에 1000개씩 폐점을 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자영업자의 대폐업 시대가 열렸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영업이 전반적으로 IMF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다라는 것이 눈앞에 확연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IMF 때, 코로나 때보다 더 나쁘다. 빚더미 자영업자들이 이제 버티다가 더 버티지 못하면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업계도 지금 완전 위기가 와가지고 이 부동산이 중개업소가 지금 경기를 반영하는데 매달 1000개씩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영업의 대폐업 시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영업자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비율이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20대, 30대들도 자영업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일찍 직장에서 퇴출당한 5, 60대들도 자영업에 뛰어들고, 이러면서 자영업이 한국의 이 국민들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 전체의 5분의 1, 20%가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봐야 되는 나라예요. 자, 그런 나라에서 자영업이 지금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알바 없이 아내랑 교대로 편의점을 하다가 결국 편의점을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고금리 고물가에 소비가 감소되는데, 거기에 지금 유통 분야에서 중국의 알리테무 시인이라고 하는 중국 저가 유통 플랫폼이 지금 완전히 지금 한국에 그나마 줄어든 유통 소비 시장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폐업 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방치될 경우에 그야말로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텟이라는 중국의 저가 플랫폼이 동네 점포 생존을 완전히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23.5%로 미국의 6.6, 일본의 9.6에 2.5배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자영업자가 1000조가 넘는 빚더미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그나마 몇 개 없는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고 있고, 조선소, 지방산업단지, 요양원,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있고, 이걸 외국인 노동자로 교체한다.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영업자와 그 가족 등 700만 자영업자들을 급여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정부의 대책이 지금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문제는 외부 환경도 환경이지만 내부의 부동산과 자영업자의 대폐업 시대, 그리고 이 부채난,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터질 수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겁니다.